오늘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고사 대비한 마지막 이제 수업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것까지 잘 정리해서 다음 주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과서는 196쪽 준비해 주시면 되고 학습지도 13페이지 자 준비하면 우리 여기 교통의 발달, 농촌의 개편과 농민의 삶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고 자 다양한 사상의 확산에 대해서 먼저 요 세 가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제 20년대, 30년대 전개된 농민 노동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형평운동 이렇게 오늘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공화주의, 개조론, 사회주의 같은 다양한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일단 공화주의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다가 자, 주권재민에 기초한 주권재민이라는 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국가의 그 권력을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주권재민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화주의는 3.1운동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었고 자, 이는 민족운동의 사상적 자, 기반이 돼요. 이후 전개되는 우리 민족의 모든 그 민족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바로 이 공화주의에 입각해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조론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한번 그 민족 개조론 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 개조론이라는 건 1920년대 초 계몽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려는 문화운동의 자, 토대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사회를 개조해서 자, 우리 근대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문화운동의 토대가 되지만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이광수 같은 나중에 민족 개조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건 우리 민족성이 열등하기 때문이야 라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자, 사회주의는 1920년대 초 국내에 유입돼서 유입이 되었고 1920년대 초에 국내에 유입이 된 후에 사회주의 단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자,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이 이런 사회운동에 자, 지원도 하고
그리고 주도하기도 합니다. 자,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은 이런 사회운동을 지원하거나 주도하는 여러 활동을 전개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1920년을 전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상이 퍼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방향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 자, 노동, 농민운동, 청년학생운동, 여성운동 이렇게 이제 같이 정리를 할 텐데 자, 일단 자,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20년대, 30년대 나눠서 조금 우리가 모습을 구분해서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농민운동은 20년대에는 소작료이나 소작권의 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이 농민들이 자,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자, 추수를 거부하고 우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 그 지주들에게 우리 이렇게 소작료를 계속 많이 걷고 소작권이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 추수 안 할 거야. 추수를 안 하면은 소작료도 낼 수 없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 거부 그리고 소작료 납부 거부 투쟁 을 전개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소작쟁이라고 하거든요. 자, 추수를 거부하고 소작료를 납부하는 걸 거부하면서 이제 농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항의하는 거죠. 이거를 자, 소작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소작쟁이를 1923년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게 있어요. 전라도의 그 섬이에요. 암태도라는 섬에서 일어난 소작쟁이가 20년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소작쟁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196쪽에 여기 암태도 소작쟁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암태도 소작인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고 당시에 그 암태도에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가 문제철이라는 아주 악덕한 지주가 있었는데 이 문제철은 암태도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전라도 섬들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고창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대지주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주 혼자서 그 많은 땅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름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마름이라고 하는 이제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이제 그 땅들을 관리해 왔죠. 자, 그런데 70% 이상, 70%, 80% 가까이 소작료를 이제 징수하던 횡포에 맞서서 암태도 소작인 회에서 무려 1년 동안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투쟁 끝에 굉장히 그 과정은 되게 험난했어요. 뭐 문제철의 아버지의 공덕비를 소작인들이 파괴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철은 또 이제 소작인들을 막 사람을 시켜가지고 막 또 습격하기도 하고, 소작인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또 소작인들은 신문사나 이런 데 이제 여론 그 기사를 올려가지고 막 여론전을 펼치기도 하고, 긴 투쟁 끝에 결국에 소작료를 40%로 성공한 거죠. 이 안태도 소작쟁이는 40%로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우리 20년대 소작쟁이로 암태도 소작쟁이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소작농들 이 처음에는 그 단결해가지고 소작료를 인하하고 이런 소작쟁이를 펼쳤는데 나중에는 이 소작인 조합에다가 자작농들까지 참여하는 농민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선 농민 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되게 돼요. 이것도 20년대예요. 1927년에. 그래서 요 조선농민총동맹은 소작농들도 있고 그리고 자작농들까지 참여해서 농민 전체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런 농민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30년대로 가게 되면은 이 농민들이 자, 사회주의자들과 연계되어서 요 얘기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거든요. 그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에 그 신간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은 농민 노동자들과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 중심으로 소작쟁이가 전개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비합법적이라는 거는 20년대에는 그래도 이제 그 일제가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농민조합을 만들어서 소작료 인하 같은 것들을 요구를 했다면 30년대에는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서 혁명적인 비합법적인 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조금 더 발전됐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단지 여기서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여기서는 20년대에는 단지 생존권 투쟁이었다면 생존권 투쟁.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소작료를 내려주고 소작권을 안정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추수를 거부하겠다. 소작료를 낼 수 없어. 이런 나의 생존권에 직결한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했다면 30년대에는 이게 이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그리고 반제국주의라고 쓴 겁니다. 반제국주의 자, 투쟁으로 이게 성격이 바뀌면서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소작료를 내고 이렇게 소작권이 불안정한 거는 결국에 일본이 실시한 그런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 계획, 일제히 식민 지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경제적 처지가 열악해지게 되지 않았냐. 결국에는 일제를 다도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식민 통치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 더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년대에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거는 일제 다도까지 외치게 되는 형태로까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작료 인하 등 생존권 투쟁뿐 아니라 토지개혁, 계급해방 자, 이런 것들도 자, 요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96쪽에 여기 밑에 보면은 토지는 박가리하는 농민에게 주자. 그러니까 이게 토지개혁 관련한 구호겠죠. 그러니까 지금 땅은 실제 농사 짓지도 않는 지주들이 오만 땅을 다 가지고 있고 실제 농사 짓는 농민들은 땅이 없어서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그리고 소작료는 80%까지 내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주자 자장농을 길러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토지개혁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이 주인의 세상을 만들자. 자,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세상 계급 해방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급진적인 구호가 30년대에는 나오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고, 자, 농민운동 보면은, 농민운동이 노동운동 보면은, 자, 이 노동계의 현실을 보면, 자, 회사령이 1920년에 여러분 폐지가 됐잖아요. 자, 회사령 폐지로 공장, 그리고 기업 설립이 자, 증가하게 됐었죠, 여러분. 자, 공장 기업 같은 것들이 회사령이 폐지돼 가지고 이제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정작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노동 시간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노동자들도 많아지게 됐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근데 같은 노동자라도 한국인, 일본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한국인은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그 60% 가까이가 12시간 이상이래요. 우리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8시간 이상은 일할 수가 없어요. 8시간 이상 일하면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돼 있거든요. 훨씬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12시간이면 뭐 잠자고 뭐 챙기고 이런 시간 말고는 계속 일했다는 거죠. 12시간 이내 일한 사람은 한 10%, 10시간 이내는 뭐 27%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일본인을 보면은 12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6분의 1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12시간 이내가 43%. 10시간 이내가 한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지. 10시간 이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았냐? 12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일본인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겠지?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3분의 1밖에 임금을 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차별이 식민지 민중으로서 차별을 많이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쟁의를 전개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노동쟁의를 전개하는데 이 노동쟁의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이런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자, 그리고 임금을 올려줄 것,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부당해고. 자, 부당해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들을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마저도 소득 받던 그마저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니까 자, 이런 부당해고에 반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담은 노동쟁의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노동총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이것도 1927년이고 자, 대표적으로 그 노동쟁의 중에서 이제 원산 총파업 우리가 대표적인 노동쟁의의 사례로
꼽습니다. 1929년에 있었고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노동 원산 총파업 197쪽에 보면 자, 그 원산이라는 지역은 강원도에 있는데 지금은 우리 남한 땅이 아니에요. 북한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그 같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거든요. 강원도가 지금 두 개로 나뉘었는데 1928년 원산 인근의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현장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막 때린 거예요. 구탄 사건이 일어났다. 자, 별다른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했겠죠. 이 사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일본인 감독의 파면 요구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개선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제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쟁의가 일어난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과를 하고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자, 그러자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으니 이를 원산 총파업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당장 뭐 다 자르겠다 뭐 협박했겠죠. 또는 회유하고 했으나 그리고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보내서 노동자들을 단합하고 관련 인사들을 검거했다. 자, 그러나 노동자들은 파업을 계속 이어갔고 전국 각지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식량도 보내고 성금도 보내고 하면서 막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4개월까지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파업을 이어나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게 돼요. 일본의 단합으로. 하지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벌인 항일 투쟁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어요. 이 원산 총파업은. 그래서 이런 이제 노동쟁이 가장 큰 건 원산 총파업이었고 이런 이제 비슷한 노동쟁이들이 20년대도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30년대가 되면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주의자들과 연결된 비합법적인 혁명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 전개되게 됩니다. 30년대가 되면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일제다도까지 정치적 성격으로까지 이제 바뀌게 됐다. 혁명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20년대, 30년대에 이렇게 이제 내용은 틀리지만 성격은 이제 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적 성격에서 뭐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 노동운동. 자, 농민운동은 소작률을 내려달라 이런 생존권 투쟁에서 30년대가 되면 이제 일제다도라는 이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 자, 청년학생운동 부분 보면 이 그 3.1운동 이후에 이 청년 그리고 학생들 중심으로 3.1운동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이런 뭐 독서회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면서 이런 뭐 야학 같은 것들도 운영하면서 민중 계몽에 또 힘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을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년대에 학생들이 참여한 이제 학생 민족 운동이 두 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60만세 운동은 자, 1926년에 자, 일어난 거고 1926년 6월 10일에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애초에 우리 그 순종 고종의 아들
자, 순종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자, 순종의 그 장례일에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해요. 그래서 순종의 장례일을 기회로 대규모 민족운동, 대규모 만세 시위라고 합시다. 대규모 만세 시위, 대규모 만세 시위, 만세 운동이니까 만세 시위를 자, 계획하는데 우리 그 3.1 운동도 고종의 장례일을 기회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순종이 사망하게 되면서 자, 이번에도 우리 예전처럼 이 황제는 아니죠. 이때는 우리가 식민지니까 자, 순종의 장례일을 기회로 우리 예전처럼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해보자 라고 자, 조선공산당 그리고 학생단체 그리고 천도교 자, 천도교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은 사회주의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 그리고 천도교 일부 인사들, 이제 민족주의, 자, 계열이 같이 이제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사전에 이 계획이, 자, 발각됐네? 자, 사전에 계획이 발각되어서 이 발각이라고 쓴 겁니다. 사전에 계획이 발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들 말고, 이제, 남아 있었던 그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위 계획을 자, 진행하게 돼.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대규모로 진행될 수는 없었어요. 사전에 계획이 발각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된 상황이었고 남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 우리 교과서의 사진을 보면 몇 쪽이냐면 198쪽이거든요. 자, 시민들이 당시 순종의 장례일에 이제 서울 태평로에서 모여서 이제 시위 경문을 살포하면서 요거 있죠. 60만세 운동 당시 경문. 조선인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일본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학교 용어는 조선어로 하자. 동척을 철폐해라.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 자,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해라.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경문을 살포하면서 만세 시위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문을 살포하고 독립만세 자, 시위를 전개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의 그 의의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유일당 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이 60만세 운동을 끝낼 수는 없었지만 이거를 같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조선공산당 그리고 학생들 천도교 세력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이 함께 이걸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역량을
합치면 좋겠다라는,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념이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같이 힘을 앞으로도 모으면 좋겠다라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이게 26년에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그런 사회주의에서 정오의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27년에 신간의 성리까지 가는 거죠. 그런 공감대를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면서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광주에서 한일 학생 충돌 사건 이 발생한 데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통학 열차 안에서 한국인 학생들,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충돌 사건이 있었다. 일본인 학생들이 그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과정에서 그 여학생의 사촌동생이었던 박준채라는 사람, 그 박준채라는 분이 자기 사촌 누나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일본인 학생들과 이제 시비가 붙었고 그게 한국인 학생들 그다음에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또 시비로 번졌는데 문제는 그걸 그 조사하러 온 경찰들이 일본 학생들 편만 들게 되자 이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가두 시위. 가두 시위는 거리를 행진하면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가두 시위가 전개가 됐고, 그때 이제 민족 차별 중지. 그리고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이런 내용을 자,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벌였던 이러한 이런 요구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전국으로까지 이게 확산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 운동 이후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는 거죠. 가장 최대 규모는 3.1 운동이었고 3.1 운동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 운동 볼게요. 요거 밑에 잠시만 여기 198쪽에 보면은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했을까?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920년대에는 전국에 독서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는 성진회라는 비밀결사 조직이 있었다. 자, 학생들이 만든. 자, 이들은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저항 등을 결의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3.1 운동 이후로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1929년 10월 30일 일본 학생들이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합기차에서 광주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주까지. 자, 통학 기차 안에서 한국 여학생들을 희롱했다. 이에 분노한 박준채는 일본 남학생한테 따졌다. 후쿠다, 너는 명색이 중학생인 녀석이 여학생들을 희롱하냐? 하니까 뭐라고 이 조센직 놈이 까부네? 라고 이제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박준채 군과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죠. 자, 경찰과 학교 측이 일본 학생을 두둔하자 민족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은 독서회 조직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다시 벌였고 일제는 휴교령을 내리고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검거했지만 이 항일 운동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됐고 무려 320개 학교가 시위에 참여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국내외로 확산되면서 점차 일제 식민 통치를 부정한 항일 운동으로 발전했다. 자, 요런 과정 우리 같이 확인했고, 자, 여성운동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자, 여성운동이 20년대 일어난 배경은, 자, 여성의 법률적 권리가 원래 조선시대 때는 남자보다 여성의 권리가 약했죠. 고려시대에는 높았지만 조선시대는 원래 약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더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서 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임금을 적게 받는데 굉장히 여자의 권리 자체가 약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차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 여성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자, 근우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성계의 이 근우회는 여성계의 민족협동전선이었어요. 자, 이 말은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같이 참여한 단체였다라는 거죠. 근후에 여성 계몽을 하고 여성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단체였고, 그래서 이제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불린다고 했죠. 민족협동전선 단체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형평운동은 우리 교과서 199쪽에 보면 형평이라는 말은 저울 형자에 평평할 평자예요. 그래서 저울처럼 평평한 사회를 꿈꾼다.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 라는 뜻에서 백정들이 시작한 운동이에요. 가장 차별받던 사람들이죠. 백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려시대에는 일반 평민을 뜻했지만 백정이라는 뜻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도살업자들, 그래서 천민 중에서도 굉장히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죠. 차별받던 사람들 중에서도 차별받던. 그래서 백정은 기와집에서 살거나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뭐 천민이지만 재산은 가질 수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또 이제 노비 중에서도 잘 사는 노비들이 있거든요. 개 중에. 근데 그래도 백정은 그럴 수가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 입학 원서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반드시 백정은 백정이라고 신분을 표시하도록 했고, 호적에 붉은 점 등을 표시해서 백정을 항상 구별을 했던 거예요. 이미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894년에 폐지되거든요. 그래도 백정은 호적에 표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패랭이라는 모자도 막 쓰게 하고. 자, 그래서 이 형평운동을 자, 백정들이 자, 전개를 하게 되는데, 자, 백정에 대한 다시 쓸게요. 자, 백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요. 자, 이런 백정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가 먼저 조직이 됩니다. 1923년이었고요. 자, 이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해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백정의 인권 향상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 다른 분야의 사회운동, 단체와 협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농민단체, 노동단체 이런 단체들과 협력하게 되면서 신분해방운동을 넘어서 처음에는 신분해방운동이었죠. 백정에 대한 차별을 멈춰달라는 그러다가 점차 신분해방운동을 넘어서 항일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요런 내용, 자, 내용은 정리를 했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과서 200쪽. 자, 200쪽에 여기 자료만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사회운동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자, 진주 노동자대회 결의사항.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뭐 종래 지정 소장료를 폐지할 것. 소장료는 생산의 절반을 분배할 것. 자, 지세 및 부가세를 지주부담으로 할 것. 자기 땅도 아닌데 왜 지세를 소작인이 내야 되냐. 지주가 내야 될 것. 지주 및 마름 등의 물품 증여 습관을 전폐할 것. 뭐 지주에 대한 무상 노력을 전폐할 것. 그러니까 뭐 소작인들이 지주한테 뭐 그냥 이제 노동력을 그냥 제공해주고 뭐 지주가 무슨 일 하니까 오너라 하면은 가서 막 일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전폐할 거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요구했던 그런 사항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근후의 창립 지지문입니다. 여성운동이겠죠. 자,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됐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시 되돌아보면,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 정신도 없었다. 그래서 그 운동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오겠죠. 지금 여기서 통일된 목표와 통일된 지도 정신이 없어서 거의 분산되어 있어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자매 전체 역량을 공고히 단결해서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량을 단결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오너라 단결하자 조선은 자매더라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단결해서 만든 여성단체가 근우회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린이날 요거 소년운동은 빼고요. 우리 시험 안 친다고 했고, 형평운동 보면은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이다. 자,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해서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중요한 뜻이다. 여기서 본사는 조선 형평사겠죠. 이 지금 형평운동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평은 근본이라는 거야. 자, 지금까지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자,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라고 설정하면 당연한 것이야. 왜?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고
사회의 근본이 공평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 내재한 이러한 차별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이제 조선연평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백정들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형평, 저울처럼 평등하게 라는 뜻으로 형평운동을 자, 백정들이 주도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여기 자료만 요렇게 확인을 자 하고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주 시험 첫째 날에 치죠. 첫째 날에 치기 때문에 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1차 고사 때보다 원점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출석 체크도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